아 진짜 덥다. 따로 입고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아웃셀브스입니다. 오늘 히스토리 영상은 기존에 찍어보던 구도나 이제 영상의 포맷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히스토리 영상이 업로드가 꽤 안 되긴 했었는데, 그동안 지금 보시다시피 쇼룸도 많이 바뀐 상태고, 사무실이랑 쇼룸을 분리해서 이제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제 히스토리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포맷을 조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빈티지 아이템들을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좀 책상에 앉아서 딱딱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히스토리들이 촬영이 됐는데, 이제 그 포맷을 좀 바꿔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직접 빈티지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포맷으로 히스토리에서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해링턴 자켓 스윙탑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G9 자켓입니다. 이제 G9 자켓을 바뀐 포맷에서 처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FW에 곧 나올 해링턴 자켓에 대한 스포를 살짝 드리고자 히스토리 영상 주제를 G9 자켓으로 잡게 되었고요. 이제 바뀐 포맷에 맞춰서 이제 조금의 깜짝 스포가 담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히스토리 영상은 G9 자켓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G9 자켓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G9 자켓이 탄생한 영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우산을 굉장히 많이 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북대서양의 난류로 인해서 이제 영국에는 항상 비가 많이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9 자켓을 만든 이제 바라쿠타가 시작된 곳은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강수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면을 생산하는 목화는 높은 강수량에서 이제 잘 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 생산에 있어서도 높은 강수량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맨체스터는 영국 최대의 면화 생산 도시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라쿠타를 설립한 밀러 형제는 이제 버버리와 아쿠아 스큐텀의 레인코트를 생산해주는 하청업체였습니다. 이제 밀러 형제가 1930년대에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차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바라쿠타입니다. 밀러 형제가 처음에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를 세우고 코드명으로 이제 제품에 이름을 붙이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굉장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 사업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이제 밀러 형제가 상류층과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골프에 맞는 아우터를 이제 좀 개발을 해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G9 자켓입니다. 그렇게 1937년에 G9 자켓이 탄생을 했고, G9 자켓은 바라쿠타가 이제 원조인 집으로 이제 많이 소문이 나게 되었죠. 네,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바라쿠타 빈티지 제품입니다. 이제 바라쿠타 자체가 이제 비의 발수 때문에 면으로 제작됐던 거랑은 다르게 이 제품은 블랙아치 패턴의 물 소재랑 그리고 내부에는 퀼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이저 타탄이 안감으로 사용이 되던 원료랑은 다르게 겨울용 버전으로 나온 자켓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쿠타의 이제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탭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 또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라쿠타의 디테일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제 스탠드업 칼라 혹은 도그이어 카라라고 불리는 이렇게 서 있는 카라가 있고요. 이제 두 개의 단추로 결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스포츠웨어다 보니까 이렇게 레글런 소매로 활동성이 좀 편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기장이 조금 팔보다는 살짝 좀 짧은 상태인데 활동성을 좀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9 자켓이 비나 바람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개발된 골프 자켓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허리랑 이제 손목에 이렇게 시보리가 달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성도 높여주지만 이제 바람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쿠타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이 엄브렐라 벤트인데, 원래는 이 부분으로 통풍이 되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단추로 입구를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바라쿠타의 안감에는 이제 프레이저 타탄 체크가 사용이 된 안감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겨울용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부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이 내부 포켓은 고리로 이렇게 또 결합이 가능해서 수납을 이제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바라쿠타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은 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웨어의 그런 캐주얼함을 클래식한 느낌으로도 바꿔주고 다양한 분위기에 맞춰서 착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역시 바라쿠타의 그 체크 안감이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라쿠타의 체크 안감은 이제 바라쿠타가 1937년에 G9을 개발한 이듬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에는 각 가문에 이제 체크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가문마다 존재하는 타탄 체크는 저희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이제 체크들입니다. 밀러 형제는 프레이저 가문의 타탄 체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프레이저의 가문과 바라쿠타 옷의 성질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프레이저 가문이 이제 북서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북서쪽에 다양한 가문들과 끈끈한 결속력을 맺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살아남은 것이 바라쿠타의 높은 내구성과 튼튼한 옷에 빗대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 형제가 이제 프레이저 가문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프레이저 타탄을 이제 안감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레이저 가문의 타탄 체크를 사용하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짧고 스포티한 디자인에 안감에 고급스러운 터치가 들어가서 골퍼들에게 이제 G9 자켓은 고급스러운 스포츠웨어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1940년대 바라쿠타는 이제 G9 자켓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라쿠타가 미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라쿠타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제 드리즐러 자켓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G9 자켓과 드리즐러 자켓이 간절기 아우터라는 포지션 안에서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두 아이템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딘이 이유 없는 반항에서 입었던 빨간색 드리즐러 자켓을 이제 G9 자켓으로 많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클래식한 간절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이 두 아이템이 왜 혼동을 겪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1940년대 이제 바라쿠타의 G9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골퍼들에게 역시나 사랑을 받았고, 이게 특이하게도 대학생들한테도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바라쿠타의 행보를 지켜보던 맥그리거사가 이제 골프웨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1947년에 G9을 겨냥하듯 이제 드리즐러 자켓이 출시가 됩니다. 1956년 당시에 이제 스타일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던 제임스 딘이 이유 없는 반항에서 빨간색 드리즐러 자켓을 입으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본 바라쿠타도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G9 자켓을 협찬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1958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영화 킹크렐라에서 이제 G9 자켓을 착용을 하면서 드리즐러 자켓과 G9 자켓이 미국 내에서 간절기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950년대를 넘어가면은 G9 자켓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시기가 옵니다. 좀 재밌게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해링턴 자켓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스윙톱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본 내에서 유명한 스윙톱이라는 이름은 G9이 미국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발생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본에 아이비 스타일을 소개를 해준 이시즈 켄스케가 아이비 스타일을 소개를 할 때 간절기 아우터인 G9 자켓을 함께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G9 자켓이 골프웨어인 점에 착안을 하여서 스윙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내에 G9 자켓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링턴 자켓이라는 이름은 1964년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 방영됐던 페이턴 플레이스라는 드라마에서 라이언 오닐이 로드니 해링턴 역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로드니 해링턴이라는 캐릭터가 G9 자켓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로드니 해링턴이 입는 자켓이라고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영국에서 역으로 바라쿠타를 판매하던 존 시모스가 로드니 해링턴이 입었던 자켓이다, 해링턴 자켓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G9과 같이 해링턴 자켓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해링턴 자켓이 두 이름을 얻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있을 때 그 인기에 기름을 부은 이제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요. 바로 1960년대 스타일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티브 맥퀸입니다. 스티브 맥퀸은 G9 자켓을 애용하는 배우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라이프 잡지에서 스톤 컬러의 G9 자켓을 착용을 한다던가, 그의 사석에서도 네이비 컬러와 스톤 컬러의 G9 자켓을 자주 착용하면서 G9 자켓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 내에서 탄생한 이제 뭐 모드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킨헤드들이 G9 자켓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제 90년대로 넘어와 브리팝에서도 G9 자켓의 사랑을 식지 않았는데요. 당시 브리팝을 이끌어가던 양대 산맥 오아시스와 블러의 프론트맨들이 이제 G9 자켓을 굉장히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블러의 프론트맨인 데이먼 알반이 착용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긴 역사를 쌓아오면서 G9 자켓은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G9은 이제 007의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하디 등의 많은 스타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국내 이제 연예인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착용해 주시면서 이제 G9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들이 애정하는 옷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던 옷이기에 이제 G9 자켓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히스토리 영상을 새 포맷으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G9 자켓이 가장 적절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바뀐 포맷이 좀 더 시청자분들께 편안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히스토리 영상의 주제가 어떤 제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재밌고 이제 유익한 주제로 다음 영상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